첫 번째 캐노니컬 리니어라이즈드 모델은 리니어라이즈드는 아니죠. 이거는 리니어라이즈드는 아닙니다. 캐노니컬 모델들은 그 자체로 난리니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캐노니컬 모델이죠. 캐노니컬 모델은 이제 이 모델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렇게 모든 수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난리니어한 x 뭐 1, x가 몇 개의 베리어블이 있고 그거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하고 x2의 곱, 그 다음에 x1하고 x3의 곱, x1하고 x4의 곱, 거기 각 앞에다가 모두 이런 상수가 다 곱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풀고 마지막에 x 자체에 대한 상수가 하나 붙고, 이거는 보통 디그레데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캐노니컬 모델입니다. 이게 많이 쓰이는 데는 에콜로지컬 시스템에서는 비교적 잘 맞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의 한계는 뭐 오실레이션, 케이어스 뭐 이런 피드백 컨트롤이 많이 있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바이오케미컬 시스템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GMA 모델입니다. 이걸 뭐 바이오케미컬 시스템 티오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X의 베리어블을 쭉 다 곱하는 거예요. 다 곱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몇 성이냐, 몇 승수를 이렇게 다 주는 겁니다. 보통 승수 뭐 1 혹은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다 줘가지고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 앞에 각각 이렇게 또 레이트 컨스턴트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GMA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x1 같은 경우에 x1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기 이게 이제 앞에 모델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이런 피드백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1이 어떻게 타임에 대해서 변하느냐를 보면은 x0와 x2가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여기 승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파라미터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트 컨스턴트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1은 이제 x2와 x3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x2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x4가 작동을 이렇게 디그레데이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x4를 넣고 역시 여기다 승수를 이렇게 어사인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GMA 메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공한 거는 이 S 시스템 포맷인 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 시스템 포맷은 뭐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GMA 메소드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텀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GMA는 텀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는 딱 텀을 두 개로 제한을 했어요. 하나는 생성하는 쪽, 하나는 감소하는 쪽. 이렇게 두 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GMA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딱 두 개, 플러스 쪽,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S 시스템이라는 캐노니컬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승수 붙이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GMA와 S 시스템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요 브랜치 포인트, 그럼 브랜치 포인트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세우느냐,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얘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얘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 난리니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골치가 아파요. 저거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사실 힘들죠. 이게 어떨 때는 인듀서를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면 계속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난리니어하게 또 꺾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 난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더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만약에 DNA 데미지가 있을 때 어느 게 증가하고 어느 게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S 시스템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이분이 주장하는 S 시스템의 이제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콜라이에서 DNA 데미지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렉 A, 리커미넌트 A를 증가시키는데 그때 이제 람다가 있으면 람다 CI도 증가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락 I를 달아가지고 이게 락 I하고 어떤 식으로 락 I 프로테인이죠. 여기는 프로테인이고 이거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S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심플리파이한 모델을 세우기 위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X6라는 게 DNA 데미지 신호. 그 다음에 X3, X2, X1은 각각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X5, X4는 이 프로모터 스트렝스예요. 그래서 유전자라기보다는 이 프로모터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베리어블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논란이 있다 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베리어블로 보는 게 좀 더 모델링하기에 편하다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로 보면서 이제 모델을 세워 본 겁니다. 그래서 X1, X2, X3 요 프로테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세울 수가 있다. X1은 X2, X4, X1에 디펜던트하고 이건 이제 디그레데이션 되는 거죠. X2는 디그레데이션 되는데 X3에 또 디펜던트하고 디그레데이션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고 이 파라미터를 사실은 실험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실험값과 거의 유사하게 맞추면은 무조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 그냥 값을 대충 집어넣고 리즈너블한 값을 대충 집어넣고 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부동할 것이다 라는 그 정도만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아까 요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쭉 넣고 베리어블도 이렇게 처음 초기값을 7, 88, 9로 넣고 이런 베리어블도 프로모터 스트렝스죠. 프로모터 스트렝스에 대한 베리어블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X6가 뭐였죠? X6가 이제 DNA 데미지 시그널입니다. DNA 데미지 시그널을 1에서 25로 올렸다가 이제 뭐 10시간 뒤에 다시 DNA 데미지 시그널이 없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X1, X2, X3는 여기 왜 안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X1, X2가 뭐였죠? 여기 보면은 X1은 락 I가 만드는 프로테인이고 X2는 람다 CI죠. 이런 것들이 이 프로테인들이 어떤 식으로 익스프레션이 될까? 그거를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람다 CI는 노멀 컨디션에서는 이렇게 높게 익스프레션이 되다가 DNA 데미지를 주는 순간 익스프레션이 확 떨어질 거다. 거의 미니멀 익스프레션으로 갈 거고 DNA 데미지 시그널이 있는 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익스프레션을 유지할 거고 아까 그 시스템에서 락 I의 락 디프레서는 이런 식으로 높아져서 올라갔다가 다시 DNA 데미지 시그널이 없어지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을 그린 플로레선스나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 보여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바이오케미컬 S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그 테일러 공식과 마찬가지로 원 베리어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S 시스템 만드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진짜로 할 때는 베리어블이 여러 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뭐 이렇게 테일러 공식 비슷하게 써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S 시스템으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이제 난리니어 펑션이죠. 이거를 S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건데, 그걸 보면은 요거를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보통 몇 성이냐, 이 승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f를 먼저 계산해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f를 먼저 계산하는데, 역시 오퍼레이팅 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f가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x5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 뭐 이렇게 한 거죠. x5를 집어넣고 f를 예측해 보면 한 1.036 정도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람다를 구해보는 거죠. f가 1.036일 때 이제 x 값이 우리가 5라고 했으니까 5를 넣고, 그 다음에 f 값을 넣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람다 값을 이제 구해봅니다. 그러면은 역시 실제 요 fx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x가 5일 때는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든 파워로 어프락시메이션 S 시스템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더라는 거죠. 요 근처에서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실제로는 이렇게 워킹을 하니까 요 근처 x가 15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x15 똑같은 계산을 하면 돼요. 오퍼레이팅 포인트 15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안 맞지만 요 근처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맞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니어를 스테디 스테이트를 어느 정도 알면, 스테디 스테이트의 x 값들을 어느 정도 알면은 그 근처에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클리스 멘텐 이퀘이션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리스 멘텐 이퀘이션을 이제 파워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 V는 이제 E하고는 리니어 관계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G2는 1이 나와요. G2를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V와 E는 리니어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는 이제 S 값, 그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팅 포인트죠. 스테디 스테이트 뭐 어느 쪽이든 값에 따라서 이제 G1 값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G1 값이 S가 이게 실제 값이죠. VP가 실제 값이죠. VP가 실제 값이고, V는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 G1 값은 이 S가 아주 작을 때는 거의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S가 KM 값이 되면은 거의 0.5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S가 굉장히 KM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것들을 구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개의 엔자임들이 작동하는 거를 S 시스템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이 승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대충 감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 그 세포 내의 농도가 굉장히 낮다, KM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1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 거고, KM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러면 0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다. 힐 코에피션트도 이제 S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퀘이션들로 파워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그나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메시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는 어떤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항상성이라는 걸. 항상성이라는 것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외부에 약간 베리어블들이 변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0을 놓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변수들,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다른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있어야지 사실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어널리시스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수식을 세워놓고 나서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는 과연 없으면 사실상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고, 하나가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난리니어한 이퀘이션들은 스테디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 거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세워놓고 보면 어떤 특정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가, 그래야지 이 모델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여기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센시티비티라는 거는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약간씩 변화시켜 줬을 때 퍼터베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사실 그 모델이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델을 세워놓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를 먼저 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전 잘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는 비교적 굉장히 쉽게 구해집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있는 거고, 항상 이런 솔루션이 존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리비얼한 거 밖에는 없고, 여기는 트리비얼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발산을 한다, 스테디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리니어한 모델에서는 비교적 쉽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걸 0을 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난리니어 시스템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퀘이션이 있다.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dx/dt니까 이거를 0으로 놓고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1과 2와 4가 다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난리니어는, 이 경우는 굉장히 쉬운 거지만 이제 더 복잡한 난리니어가 많으니까, 보통 난리니어 이퀘이션의 경우에 스테디 스테이트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시작점에서 계산을 해봐요. 요거를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재밌게도 요 이퀘이션에서 보면 요 2보다 높은 값에서 시작하면은 4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4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2보다 밑에서 시작하면 1을 찾아가요. 그래서 1도 스테디 스테이트로 나옵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 2를 제외하고는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도 2를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1과 4는 여기서 스테이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2는 unstable steady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3개가 존재를 하면 보통 중간 것이 이제 unstable steady state가 되고, 그것은 이쪽이나를 둘 중에 하나로 보내는 어떤 갈림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메리컬하게 찾아가지고는 unstable한 steady state를 못 찾게 되고, 그걸 찾으려면은 이렇게 에러 값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에러 값을 조금씩 이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아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하는 것이 구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뭐 S 시스템에서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이 계산을 통해서 S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